안녕하세요. 세력캐스터 토르입니다. 오늘은 금강공업 가지고요. 이걸 더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나?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흔들리는 자리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못 올려. 정말로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걱정으로 되고, 어디까지가 기회로 될지, 그리고 본인 상황에 맞게 매수와 매도 타점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방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문가 시각으로 타점을 좀 체크해 봐야겠구나 라고 감각적으로 뭔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공업은 상승이 잘 나왔었고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지지받고 5,2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6,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꼬리가 잘 달리고 있고요. 지금 꼬리들 보이시죠? 이 꼬리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꼬리를 달까요? 과연 그동안에 이렇게 횡보했던 흐름 탈피하고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더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거래량이 쭉 감소했죠. 근데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단으로 올렸던 가격의 중간 정도 가격에 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모듈러 주택을 포인트로 잡아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최근 이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같이 좀 동참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과 외인이 들어와 있는 금강공업의 상태고요. 특히나 금강공업은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4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도 한 8% 가지고 있습니다. 꽤 두껍죠. 그래서 지분 구조는 헐겁지 않고 괜찮다. 그래서 아무나 와서 흔들기는 쉽지 않다. 즉 테마주의 특성으로 뭔가 쉽게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이게 뭔가 근거 없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BPS를 좀 봐야 되는데요. 금강공업의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약 1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장부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합쳐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는 14,000원이 장부 가치로는 적당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치가 그렇고 BPS가 그래서 이제 0.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로 나눠봤을 때 0.4 정도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동종 업계 PBR이 한 0.7에서 0.8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차이 0.4에서 0.78의 차이를 좀 봐야 돼요. 0.4와 0.78 그러면 한 0.3에서 4 정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잘 보실게요. 현재 주가가 6,3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약 14,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PBR이 한 0.4배고 동종업계는 0.7에서 8배예요. 자, 여기서 차이를 느끼실까요? 그 0.3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지금 8,000원 정도의 상방 여력. 그렇다면 주가가 못 올려 이러한 모멘텀을 받고요. 그 간격을 메우면서 동종업계 평균 PBR로 인정을 받는다면 주가가 현재의 2배, 적어도 11,000원, 보수적으로 봐도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려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그래서 꼬리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꼬리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물량을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계속적인 분봉의 흐름을 보면 한번 올랐다가 쭉 빼고 올랐다 빼고 올랐다 빼고, 예,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즉 지금 PBR 관련해서 0.3 이 정도인데 0.7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모듈러의 모멘텀을 받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쳐서 올랐다가 빼고 이런 움직임은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세력들이 금강공업에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꼴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꼴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금강공업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뭐 이 정도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매수하고 꼬리 때문에 털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받쳐줄 거다. 받쳐주면서 상승을 위해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세력이
저는 세력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세력의 의도는 상승을 염두에 두고 물량을 모아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상승하면 거래량 터뜨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을 안 터뜨리면서 하방에서, 그러니까 호가에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내려왔고, 그게 소화가 끝난 다음에는 충분히 내려왔다 생각될 때 다시 물량을 터뜨리면서 상방으로 올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PBR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서상 가치도 그렇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모듈러 이런 모멘텀만 잘 받는다면 충분하게 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역시나 금강공업은 꼬리가 달리는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아시죠? 그죠? 실제로 느끼고 계시니까요. 그럼 변동성에 대응할 때 순간순간에 분봉의 타점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장 시작하고 업무 시간에 아침 오전에 쳐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전문가의 손길,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강공업에 주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타점들, 이게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요, 매도 타점도 관련이 있습니다. 매수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장 시작 전에 호가를 지정가로 해가지고요, 오늘 밴드가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정가로 해서 단타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정가로 해서 이 가격에서 매수하고 이 가격에서 매도하는 지정가 줌을 넣어놓으면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런 수익이 나니까요. 이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010-7730-8354로 금강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타점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타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나머지 모듈러 뒷부분에서는 모듈러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세라캐스터 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라캐스터 TV는 그동안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타점을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190%예요. 여기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은 로봇주 위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단알, 한미약품, 그 다음에 혈안형 관련 화장품주도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도 포함되어 있네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대표적입니다. 자,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기에 파티 초대장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초대장을 받으시면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살지,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혜택은 이렇게 고민 해결입니다. 또한 파티에 오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해 드릴게요. 어떠한 타점을 가졌길래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준다는 것이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방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영상을 보시고 제 소개를 이어가 볼게요. 제가 레벨을 별 수 있는 또한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호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보자 추천도 드렸고요. 9월 11일 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40%가량 수익을 주었네요. 다음은 하이젠 RNM입니다. 영상이 또 남아있네요. 같이 보실게요. 있습니다. 하이젠 RNM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올라간다라고 정답을 드렸고 날짜는 9월 10일이었습니다. 하이젠 RNM 9월 10일 날 이러한 차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9월 10일 날 윗꼬리가 달렸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 보였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휴림 로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는 이제 시작이고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또한 산업의 로봇 산업 성장 추세는 이제 시작이기에 휴림 로봇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매수해보자 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9월 10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휴림 로봇 9월 10일 날 3,000원 아래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면 나우로보틱스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이렇게 방송한 것도 있어서 같이 보실게요. 자, 호재반발 나우로보틱스 하나씩 뜯어보면 이 나우로보틱스가 얼마나 돈이 될지 함께 돈이 되는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신규 상장주입니다.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크로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타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네, 제가 9월 11일 날 한번 타봅시다. 한번 사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틱스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1일 날 나우로보틱스 2만원 아래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서 제가 사봅시다 라고 했고 다음날 상한가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날이에요. 앞으로의 다날의 움직임이 있을 것인가? 정말 로코제가 살아있죠. 이 상단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어떤 시점에 이렇게 다날의 상승 움직임을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해보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9월 10일 날 다날의 움직임을 한번 보실게요. 9월 10일은 이날이었습니다. 다날 역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흐름, 세력의 흐름을 포착했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했습니다.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홀딩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 타면서 상승, 큰 수익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릴게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원 구가를 34만원, 2차원 구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같이 드리면서 9월 16일 날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16일 한미약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9월 16일 날 매수,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하면서 홀딩, 이렇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초대장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신도 여러분들도 이 파티에 수익률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수익률을 보여드림으로써 타점이 정확하고 이 타점대로 매매하신다면 이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종목 계속 분석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에서는 모듈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자, 기존 사업부터 봐야 되는데요. 기존 사업은 강간이랑 포먹, 그 다음에 가설제죠. 여기는 경기 민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진 압박도 심해요. 그래서 건설의 경기가 둔화되고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요. 판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 판넬과 포목 쪽에서 이익이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모듈러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그래서 모듈러 매출이 2021년 28억, 그 다음에 22년 82억, 23년 89억, 24년은 뭐 79억 정도로 소폭, 76억 정도로 소폭 하락했지만 1분기 모듈러만 28억 정도 되고 기마 쪽 수주가 117억 잡혔어요. 모듈러 매출이요.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기존의 모든 걸 씹어먹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직 숫자 자체는 좀 작아요. 하지만 성장률과 수주 규모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정부가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2030년까지 뭐 130만 호 주택 공급 뭐 이런 것도 있죠. 따라서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모듈러 공법이 공기를 30%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모듈러 생산 거점으로 보은 공장을 인수해서 전용 라인을 깔고요. 26년까지 매출을 1조 뭐 이렇게 목표를 깔아놨는데 금강공업 입장에서 단기 실적은 좀 답답해도 방향성 자체는 모듈러 쪽으로 막 확실하게 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질문이 말만 많고 진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냐 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모듈러 사업이 이런 거 있어요. 한 10년째 듣는 것 같다. 실제로 돈이 되냐? 예. 네, 역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06년에 국내 최초 평창 모듈러 주택 시공을 했어요. 금강공업이요.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2012년은 군 쪽에 많이 지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철강 모듈러 실제로 시공하는 회사는 금강공업과 흑소수 어체만 나왔어요. 따라서 뭐 뒤늦게 뛰어든 테마주가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넘게 버티면서 기회를 기다리던 금강공업이었어요. 자, 바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 정부 수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시금 금강공업을 봐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이렇게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이 있는데 맞아? 라는 의심이 있는데 전망은 괜찮은 것 같네. 앞으로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그래.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괜찮겠네 라고 할 때, 예, 이럴 때 주식은 투자하는 겁니다. 정확히 근데 타점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변동성이 심한 만큼 털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고점 추격 들어갔다가 털려버리면 손실만 해도 엄청납니다. 뭐 20%, 30%는 우스워요. 따라서 타점을 정확히 잡는 세라캐스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 타점은 010-7730-8354로 금강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여기서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아요,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